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저하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여러 질병들, 우리 몸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심각한 장애는 쉽게 발생되지는 않지만은요. 가벼운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서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리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진단비만큼 중요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더 유용하다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 어떻게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 왜 중요하고 필수 담보인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들로부터 확실한 대비는 오늘도 보험 플랜 119와 함께 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우리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대한민국 사망률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질병들은요, 이 질병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대부분 후유 장애가 남기 때문에 더 좀 심각한 걱정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장애라는 게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후천적인 원인이 환자의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병 후유 장애 보장 어떤 보험이고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한진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사망 확률과 후유장애 확률이 많이 높아서 실비보험 다음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뼈대로 마지막 퍼즐이 바로 오늘 알아볼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왜 중요하고 필수 담보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이 후유장애는 선천적이 아니고요. 후천적인 환경에서 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하고 치유된 후에 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및 육체의 훼손 상태와 기능 상실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즉,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 상태로 모든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환경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 또는 신체 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선천적인 장애를 제외하고 후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장애와 장애, 뭔가 비슷한 말 같고 같은 뜻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근거로 어느 기관에서 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애와 장애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애 분류표를 근거로 의사의 진단과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율이 되겠고요. 자, 이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을 근거로 국가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이 급수를 등급을 나눠서 복지 혜택을 차등 지급을 혜택을 주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등급이 없어지고 임시적으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의 진단과 국가에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장애인, 뭐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후유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는데요. 이 후유장애 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정한 법령에 의해서 등급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사가 판정하는 장애율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 5개가 결손이 됐을 때 보험사에서는 장애율이 5%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율이 심할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후유장애도 내가 후유장애 급수를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기관별로 판정하는 법령이나 약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애율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사가 질병 후유 장애 담보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부 회사만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 회사 중에서도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가입하신 분도 있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장애율을 판정받은 그 인구에 대해서 통계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하지만 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또 장애인 등록한 보건복지부라든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런 곳에서 현재 장애인 인구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 인구를 조사를 할 때는 안타깝게도 이 장애율에 판정받은 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애 인구 통계로 한번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약 26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자, 이 장애 인구 중에 이 40대부터 60세까지가 무려 30%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무조건 장애 인구가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중년부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보시면 65세 이상 장애 인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이 고령 사회를 초월을 했고요. 2026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 인구는 더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장애 인구는 왜 계속 높아질까요? 그 원인을 보면은 선천적인 원인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약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후천적으로 사고 약 13.8%, 그리고 이 사고보다도 더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질병, 후천적 질환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고와 후천적 질환으로 생기는 이 장애는 전체적으로 73%가 넘는 아주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장애 인구에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보험사의 장애율을 판정받은 분들은 이 통계에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폭넓고 더 많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 대해서 어떤 특약인지 한번 알아보면은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아까 보험사에서 얘기한 장애 분류표에서 3%에서 100%까지 장애 지급률을 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글과 말로써 설명을 드리니까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그림으로 또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장하고 나서 소멸되지 않고요. 신체 부위별 각각을 다 보장을 해주고요. 신체 전반에 대한 포괄 보장 그리고 치매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신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 신체 부위 13개, 눈, 귀, 코, 말하는 기능, 코 같은 경우는 후각 기능, 숨 쉬는 기능, 다리, 발가락, 외모, 척추, 팔, 손가락, 장기, 신경계. 한마디로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내 몸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 번 보장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3대 질환, 암, 뇌, 심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한 번 지급이 되고 소멸이 되지만 이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 13개와 19개의 장기 기간에 대해서 무한 반복적으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 위험까지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인지 기능과 사회 기능을 측정하는 값이 우리가 이 CDR 척도라고 하는데 이 CDR 척도 이제 2점 이상부터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해가 지나가면서 내 몸이 노화가 되고 어떤 것들이 닳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인공관절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경우에 한쪽당 2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고요.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경우는 이제 40%가 되겠습니다. 자, 치매. 우리가 지금 한 5, 60대 분들이 치매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려면 약 5만 원 또는 6만 원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치매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CDR 척도 2점부터 5점까지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시간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장시간 오래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척추 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병원을 안 갔을 뿐이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은 척추 환자로 많이들 이렇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디스크 판정을 받았을 때는 최소 10%에서 20%까지 후유 장애로 판정을 받게 되고요. 이 장기 같은 경우는 내가 암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이 장기 절제술이라든지 장기 이식 수술을 했을 때 이 후유 장애율에 대해서 15%에서 75%까지 이렇게 판정이 되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치아는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치아가 5개가 결손이 됐다. 그러면은 5%, 7개 10%, 14개가 결손이 되면은 20%의 장애율을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귀가 어두워지죠.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또 소견이 있어서 또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고 의사 이제 진단에 따라서 5%에서 최고 80%까지
장애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5%에서 100%까지 받고요. 신장암으로 신장 수술을 하고 나서 혈액 투석을 평생 할 경우에 75%의 후유 장애율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나중에 질병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지만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암으로 발병이 되고 이 암을 수술했을 때 후유장애는 어떻게 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암 진단 후 위절제술 시행하고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30% 이상, 그리고 간암으로 장기 이식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75% 이상. 자, 폐암 같은 경우는 폐 한쪽을 절제를 하고요. 흉복부 장기 기능 약간의 장애가 생겼을 때는 15% 이상. 그리고 신장 방광암, 평생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75% 이상. 생식기, 전립선암 진단 후 양쪽 고환을 제거를 하고요. 이 수술하고 흉복부 장기 기능 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50% 이상.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암 진단 후에 양쪽 난소를 제거하고 이제 수술하고 흉복부 장기 기능 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50% 이상. 이렇게 암과 관련해서 이 외에도 암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암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후유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는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3대 질병 중에 암, 뇌, 심장질환 있죠? 자, 이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요.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생겼을 때는 15% 이상으로 장애율을 판정을 받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80%까지 장애율을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인해서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75% 이상 장애율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율을 판정을 받았을 때 과연 보험금은 그럼 얼마를 타는 거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금 가입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김모 씨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3천만 원을 19년 10월에 가입을 하고요. 2000년 4월에 이 간암을 진단을 받았고요. 2021년 12월에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이때 자, 간암 관련해서 간의 4분의 3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장애율을 5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뇌졸중 관련해서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5%, 그리고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 사회활동이 힘든 경우는 50%, 휠체어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방 밖을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30% 이렇게 장애율을 판정을 받게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입 금액이에요. 자, 어느 분은 이 가입 금액 3천만 원이면은 3천만 원만 보상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잘못 아실 수도 있는데요. 암 진단이나 뇌 허혈성 같은 경우는 해당 해당 진단금만큼 지급을 하고 소멸이 되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구단의 단수와 같아요. 그래서 자, 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내가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곱해줍니다.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자, 5%는 150만 원. 자, 50% 1,500만 원. 30% 900만 원. 자, 이렇게 다 더했더니 얼마예요? 총 4,05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
또 다른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반복 추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간암과 뇌졸중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보장을 다 받고요. 그리고 이 뇌졸중 한 가지 질병에서 여러 가지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었을 때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병 후유 장애 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클릭이. 자,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질병 후유 장애의 예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청력의 약간의 장애 5%, 그리고 척추로 인해서 신경 장애가 발생했을 때 10%, 또 더 심해지면은 30%, 이런 식으로 각각의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금액, 가입 금액에서 이 장애율을 곱한 만큼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구치가 결손됐을 때 5%, 7개 10%, 14개 20%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대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금이 아니라 이 장애율에 따라서 이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보험은 우리가 이 실비, 다음으로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암, 뇌, 심혈관 질환. 자, 이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소멸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질병 후유 장애는 계속해서 반복 보장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3대 질병은 치료 후에도 75%가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유 장애 담보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니까 질병 후유 장애가 있어요. 있는데 자, 이 암보험만 암보험에 배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질병 후유 장애도 배신이 있습니다. 나는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50% 이상 또는 80% 이상만 있다면은 그거는 거의 껍데기밖에 없는 특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80% 이상 되는 항목들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귀에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가 이제 80%,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이런 식으로 내가 혼수 상태에 있거나 아주 심각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만 80% 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보험의 특약이 질병 후유 장애 8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3% 이상의 특약으로 리모델링 또는 새롭게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가입 금액을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비갱신으로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 90세 만기, 80세 만기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병 후유 장애 보험료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비쌉니다. 다른 보험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100세로 설정을 했을 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80세로 하게 되면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보장을 많이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90세로 설정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90세로 설정했을 때 보험료도 2만 원대에서 약 50대에는 3만 원대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자녀분이 계실 경우에는 뭐 90세보다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100세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가입 금액을 낮춰서 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 장애 이 특약에 대해서는 뭐 가입 금액을 낮추시든지 뭐 어떻게 가져가시든지 꼭
필수로 3% 이상에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 이상 안 됩니다. 3% 이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만기 선택.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특약이 비싸기 때문에 80세, 90세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나는 100세까지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또 100세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른 질병 2가지 이상 질병에 대해서 각각 보장을 하고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2가지 이상 합산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비싸서 권해드리진 않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에게 맞게 갱신형과 비갱신형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라이플랜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무서운 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큰 사고나 큰 질병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거는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 그로 인한 신체적인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건데 정말 시청자분들도 우리도 저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바로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잘만 가입해놓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복적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중복, 추가 보장이 가능한데 흔하게는 디스크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인공관절, 치아 결손과 치매 등등 정말 노화로 인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건강하신 분들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딱 있기 때문에 더 좀 프리미엄이 있는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즉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보험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질병 후유장애 보험은 뭐 면책 기간이라든가 감액 기간 이런 거 없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설명드린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뭐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 12개월 치료 후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고 6개월 후에 또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에 따라서 판정받는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암보험처럼 90일 면책 기간이나 1년 또는 2년 뭐 이런 감액 기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경계 장애라든가 추간판 탈출증 등 이런 작은 정말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입을 하자마자 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질병 후유 장애 가입 한도가 또 보험사별로 좀 제각각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 한도를 높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 이 가입 금액이 보험료가 뭐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회사에서 뭐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 나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 금액 한도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A라는 회사와 또 B라는 회사, 또 C라는 회사, 또 이 업계 누적이 없는 회사를 선택해서 추가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실손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보장 뭐 3천 따로 가입하셨으면 또 이게 중복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업계 누적이 없는 회사를 잘 찾아봐야 된다고 하니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한진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자, 건강하실 때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그 좋다는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가볍게 약만 드셔도 심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보험인 만큼 연락 주셔서 심사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 내 보험은 물론이고 자녀의 노후까지 한 번에 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으로 좀 넓게 크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사연 어떤 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사는 게 급급해서 보험 가입은 꿈도 못 꾼 채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실손보험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서 이참에 가입하려고 설계사분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실손보험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중 암보험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험료가 걱정되긴 하거든요. 혹시나 불필요한 보험들을 가입한 건 아닌지 점검을 좀 받고 싶어서요. 설계사분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로만 가입시켰다고 하지만 왠지 좀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 불안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가입된 보험들 꼼꼼하게 점검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넣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께서 이분의 걱정을 좀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은 설계사분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은 하셨는데 좀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2건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연자분의 보험부터 열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실손보험은 네. 이제 단독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보험은 종신보험과 실손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해서만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처음 가입을 하실 때는 이 보험 하나면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은 필요 없다. 이 정도면은 모든 보장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가입을 하실 때 이제 이분의 연세가 56세잖아요. 예. 대부분 다 제가 이제 50대, 60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혹시 병원을 가셨거나 혹은 뭐 어디 아프셨거나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다 아니 뭐 우리 나이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건 맞지. 하지만 나는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별로 간 적이 없고 나는 건강하다. 뭐 감기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잠깐 간 것뿐이고 뭐 대체적으로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정말로 이분들의 어떤 병원을 다닌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병원 방문 횟수도 많고 그다음에 또 진단명도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횟수의 병원을 가셨어요. 본인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병원 가게 되면 보통 그렇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께서 아 이건 별거 아니다. 그냥 뭐 약 먹고 집에서 쉬시면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뭐 별거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질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실제로 본인이 병원 간 횟수 같은 걸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데 예. 이분은 말씀대로 고혈압 약이라든지 뭐 당뇨약 이런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있지는 않았지만 병원 간 횟수는 좀 많았고요. 또 그다음에 이 보험을 가입하고 실손보험을 가입하면서 아 나는 이제는 보험이 좀 완료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병원을 마음껏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또 이제 병원을 많이 그동안 이제 참아왔던 병원들도 좀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예. 근데 우선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보험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확실히 갱신형이 좀 많이 눈에 띄죠. 예. 지금 뭐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계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들이 갱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 되는 특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범위의 뇌출혈 진단비. 이게 아무래도 생명보험에 있는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장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암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암으로 전부 다 보장하는 암보험의 형태가 아니라 소외감이라고 해서 어떤 암은 조금 주고 어떤 암은 일반암으로 주고 이런 형태의 보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술비가 없다라는 수술비 특약 같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 하나만으로 다 된다. 라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봤거든요. 네. 제가 5가지를 적긴 했지만 사실 3가지로 딱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그런 보장 내용이 충분히 가입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맨 마지막에 있는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걱정되는 질병 혹은 또 나의 부모님 혹은 우리 친척분들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어떤 가족력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충족되었는지 그러니까 보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생명보험에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뇌출혈까지만 보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뇌출혈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작아요. 예. 이제는 10%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내 건강 상태는 100%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혹은 70%가 넘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뇌출혈을 가입했을까? 이거는 분명히 몰라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은 너무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 보신 시청자님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10% 미만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내가 100%짜리를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분이 과연 이 보험을 가입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암보험을 든다. 지금 이 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인식 자체를 안 하고 계세요. 예. 암보험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암보험이라고 사연에 써 있었는데 맞습니다.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암에 대해서 내가 암 걸리면 3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라는 정도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 보험이 왜 가격이 높은지 왜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건지 암보험을 가입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가입을 한 거죠. 보시다시피 소외감으로 분류된 것은 1,500만 원만 나와요. 근데 이분 여자분이니까 예를 들면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과 같은 이런 질병이 나왔을 때는 이분은 3천만 원이 아닌 1,500만 원만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시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고 이분 같은 경우 자녀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예. 자녀분이 전부 다 20살을 넘었고 사실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는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일단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내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라든지 혹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보험을 조금 무리가 있다시피 지금까지 솔직히 보험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의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실비까지 하면 20만 원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의 대부분이 다 사망보험금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전혀 이분은 인식을 못하고 있고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나중에 돌려주기도 한다. 그걸로 또 연금으로도 쓸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듣고 가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은 그냥 나는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들었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암도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 전망내암 이런 암들에 대해서 100% 지급하는 그런 보험들도 많은데 예.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사실은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앞서 강의에서 나왔죠. 질병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이거 사실 정말 좋다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분들을 상담했을 때 예. 질병후유장애라는 특약이 가입되는 분 그러니까 네. 가입될 수 있는 분이 이 질병후유장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10분 이상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예. 설명을 듣고 나는 이 특약은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만큼 필요하고 내가 받을 수 있어 보이나 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내가 암이 걸릴 것 같을 수도 있고 내가 뇌졸중이 걱정되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내가 어떤 질병에 노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병후유장애는 아까 앞서 강의에 나온 대로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제외한 내 몸 모든 구석구석이 보장이 되고 아주 작은 질병부터 정말 큰 질병까지 다 보장이 되는 특약이 바로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만 된다라고 하면 이 특약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암보험만 난 필요해라고 해도 이거는 암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암을 겪고 나신 분들이 당연히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네. 후유장애가 안 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무서운 질병까지도 다 보장이 되고 또 이분도 역시 친정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력도 있으시네요. 네. 이분이 걱정하는 게 뇌졸중도 걱정하고 약간 뇌쪽 질환, 치매 걱정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치매 보험까지 들려면 난 너무나도 여력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예.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질병후유장애 특약,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에 들어갈 보험료를 가지고 질병후유장애 특약이라든지 암 특약을 늘린다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이 100% 되는 특약을 해줬다면 이분이 좀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보장들을 보니까 이런 시청자분, 사연자분 같은 경우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보험이 아예 없으시다가 새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내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의 말만 믿고 좀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20만 원 돈
내면 어련히 좋은 거 알아서 잘 넣어줬겠지라고 그렇죠. 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이분이 이거는 환급이 된다. 연금 전환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환급형 그러니까 예.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라는 얘기를 듣고 가입하셨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거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보험금을 받지 않고 그걸 나중에 어떤 저축된 금액을 가지고 연금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분의 사망보험금에 들어가 있는 보험료는 총 13만 원 정도가 돼요. 13만 원 정도의 이 보험료는 어느 정도 저축이 되어서 나중에 연금 재원이 될 수 있고요. 그걸 환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2번, 3번을 한번 묶어서 한번 볼게요. 예. 과연 그러면 이분이 충분한 연금 재원으로 이게 연금의 어떤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의 지금 연세가 만으로 56세세요. 예. 20년 납이거든요, 이 보험은. 이 보험이 내가 낸 보험료를 어느 정도 100% 정도까지 되려면 걸리는 시간이 20년 납이기 때문에 거의 20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분은 20년이 지나면 만으로 76세, 우리나라 나이로 77세가 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연금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낸 돈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자가 불거나 예. 아시겠지만 이 종신보험의 어떤 연금 재원이 되려면 20대나 30대 조금 젊은 어린 이런 친구들이 내가 소액이라도 복리저축을 해가지고 그게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연금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13만 원 정도를 내가 월 납입을 한다, 20년을.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충분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한 20대, 30대 정도 돼야지 사실 가능해요.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서 이게 60대를 바라보는 분이 예. 연금 뭐 13만 원 정도의 연금을 내 가지고 내가 나중에 충분한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갱신형 특약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갱신형 특약들은 그대로 가격 그대로 해서 올라간 그 가격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죠. 당연히 계속해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내는 돈은 계속해서 많아지겠죠. 그러면 100%도 안 되는 금액이 돼 있을 수 있고요. 아, 그 적립금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아니요. 갱신되는 그거는 보험료가 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고 예. 적립보험료가 차감되진 않지만 내가 내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아. 환급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난 100%는 환급을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내는 돈이 올라간다면 내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 내는 돈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환급률은 떨어지는 거죠. 예. 또 하나 이분 같은 경우 갱신형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년 납이 끝나서도 나머지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도 아마 20년 내고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을 내고 연금 전환을 했어요. 예. 그런데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됩니다. 어. 받는 돈이 있지만 낼 돈도 남았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을 환급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거고 77세가 되셨을 때 과연 이분의 암,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것과 관련된 입원 특약과 같이 비싼 특약들이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지 그걸 과연 유지는 할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받은 돈을 다시 또 보험료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그러면 이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그거에 대한 고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가예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게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아, 잘못 가입했다가 고지를 안 해서 보장을 못 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병원 간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지를 하고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얻는다라고 할 때도요. 제가 차가 있으면 나는 차가 있다라는 걸 미리 말해야 주차가 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예. 내가 만약에 반려견을 키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를 먼저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뭐 차를 구매를 하건 어떤 집을 계약을 하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고지와 어떤 상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고지 의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차가 있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고 주차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는데 내 오피스텔은 주차가 안 된다고 해서 계약을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똑같이 고지 의무라는 거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피해는 누가 보느냐? 소비자가 보는 겁니다. 고객분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약 먹는 것도 없고 병원도 몇 번 안 갔어요. 뭐 가긴 갔는데 아주 작은 것들 감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그 설계사분은 또 정확히 알려줘야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몇 번 정도 가셨는지, 예. 진짜로 어떤 걸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쭤보고 물어보다 보면 본인의 기억이 되살아나요. 아, 맞다. 나 이걸로도 갔어요. 아, 맞아. 나 이걸로도 간 적이 있었네. 하고 네. 기억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라고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아, 그럼 아무것도 없으셨군요. 라고 하고 이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심지어 실손보험까지도 가입이 됐죠. 아,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떤 전산에도 이분의 기록이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실손보험이건 모든 보험을 지금 처음 가입했거든요. 당연히 보험금 청구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보험사에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그냥 자동 승인이 돼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고지 의무는 지켜지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우리 나이에 허리 어깨 안 쑤셔서 뭐 정형외과나 한의원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몇 번 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의료 기록을 다 띄워보니까 30회 정도를 가셨어요.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가셨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분의 그러면 진단명이 무엇일 것인가. 예. 그냥 단순히 나는 뭐 허리가 삐끗해서 염좌나 타박상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명을 갖고 계셨어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의 의료 기록을 실제로 띄워보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나는 그냥 조금 허리가 쑤셔서 물리치료하고 침 정도 맞고 약 좀 먹었는데 나는 디스크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멀쩡히 걸어 다니고 의자에도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는 허리 디스크 환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또 하나는 나는 소화가 좀 안 돼서 갔는데 이분의 실제 진단명은 위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보험을 가입하기 보름 전에도 병원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원래는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 원래는 가입이 안 되는 보험이거나 위나 식도 그리고 척추에 대해서는 부담보호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분은 아무 조건 없이 가입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내가 진짜 보험금을 탈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와, 있는 거죠. 이번에 연락 안 주셨으면 이분 큰일 날 수도 있을 그렇죠. 뻔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나 고지 좀 제대로 했나라는 의심이 오늘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 보험료가 또 갱신이었잖아요. 네, 갱신되는 보험료와 비갱신 좀 비교해 주시고 네네. 어떻게 좀 잘 바꿔주셨는지도 살펴 주시죠. 뭐 갱신은 사실 이제는 갱신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다 아실 거예요. 갱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젊은 분들이야 당연히 얼마 갱신이 안 되시겠지만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나 지금 갱신형 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예.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는 이미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도 이 표도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네. 역전 시점이 온다. 그리고 그거는 처음에는 싸게 가입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비싸게 내게 될 뿐더러 갱신형은 전략적으로 무조건 갱신형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죠. 또는 역전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입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분의 경우는 실손보험은 다시 고지를 하고 가입을 충분히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환급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더라도 보장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잘 가입을 하시되 보장을 좀 줄여서라도 나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고 그리고 갱신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갱신형은 전혀 없이 그리고 질병후유장애라든지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 되는 그런 특약과 각종 수술비들 지금까지는 없었죠. 각종 수술비들 넣어드렸고 그리고 나서 실손보험과 이 보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부담보 기간도 정확하게 설명드린 뒤에 리모델링을 마쳐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연자분은 잘 몰랐지만 전문가가 그냥 좋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하니까 가입해 놓은 보험. 알고 보니까 이 갱신도 많았고요. 보장 범위도 정말 좁은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50대 여성분께서 앞으로 필요한 보장들 그리고 진단비에다가 수술비, 건강하실 때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까지 알차게 넣어드렸고요. 시청자분들도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12월 전에 지나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